지금 오히려 임대차 3법이 나온 이후로 시장이 더 많이 혼란스럽죠. 지금 나온 기사가 헬리오시티에 나온 기사인데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는 11억 원대의 매물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는 6억 3천만 원의 매물이 나왔죠. 그런데 이 11억 원대의 매물과 그리고 6억 3천에 대한 매물이 헬리오시티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 똑같은 평수의 매물이 이 이중 가격의 혼란성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 거죠. 헬리오시티 내에 똑같은 84평방미터가 아파트 내에서 두 개의 전세 가격이 이미 혼란이 오고 있고 11억 원대의 이 전세 가격은 최근에 새로 세입자를 구하는 집주인이 내놓은 호가이며 지금 새로 세입자를 구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받고 싶은 호가를 부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후자 6억 3천만 원에 대한 매물은 재계약을 앞둔 기존 전세의 계약의 갱신 가격이다. 그러니까 이 헬리오시티가 이 만세대의 매머드급이 공급됐기 때문에 이게 입주 물량으로 다가왔을 때는 그 입주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저렴하게 나갔었죠. 깡통 전세다 그리고 뭐 서울에 하락을 알린다 고덕 같은 경우 그리고 강동 쪽에도 뭐 깡통 전세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리고 전세가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이게 서울의 하락을 알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더 폭등해버렸죠. 현재 새로 세입자를 구하시는 분과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원래 본래의 물건이 이 가격 차이가 확연하게 좀 나고 있다. 그래서 이 이중 가격에 혼란성을 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애인 공인 대표는 9,510가구가 넘는데 그러니까 만 가구가 가까이 되는데 84평방미터 전세 매물이 5개 정도 뿐이고 4억 원 이상 싸게 재계약하느니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는 집주인들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원래 세입자가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전월세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전세를 또 싸게 주느니 그냥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하겠다는 내용이죠.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임차자의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크게 한 3가지의 골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거주하거나 두 번째는 직계 비존속이 세입자로 들어오거나 세 번째는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아무래도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투자할 때 차후에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내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투자처를 투자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임대차 3법이 적용되고 전월세 상한제가 실제로 시행되고 나면 어떻게 보면 내 투자금을 회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전세를 싸게 줄 바에 그냥 나는 차라리 내가 들어가서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직계 비존속을 거주를 해서 다음번에 나는 전세를 높게 받을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결국은 또 피해자는 서민들이나 무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14일 오늘 현지 중개업소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전세 물건은 현재 10건 전후에 불과하다. 2018년 12월에 입주를 시작해서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만 가구의 매머드급 그러니까 매머드급 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매물이 작은 거죠. 굉장히 매물이.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기준으로 77건이 등록돼 있으나 그러니까 인터넷에는 매물이 많겠죠. 당연히. 근데 대부분 중복 물건으로 실제 매물은 적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규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매물을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단지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향이 좋은 매물이거나 아니면 층수가 좋은 매물들 이런 물건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다 찾아봐도 실제로 가보면 없는 매물들이 많죠. 그리고 금매는 오히려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찾기가 힘들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단지는 84평방미터는 2년 전 대부분 6억 원 전후에서 계약을 해서 5%를 올려받더라도 인상폭은 3천만 원에 불과하다. 많이 받아야 5천만 원입니다. 많이 받아야. 인근 비공인 관리계좌는 여건이 되는 집주인들은 들어오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미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신규로 전세를 찾는 세입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가을 이사철이 되면 심각한 전세난을 겪게 될까 걱정이라고 얘기했다. 헬리오시티뿐만 아니라요. 강동이나 아니면 고덕 그리고 상일동 일대는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가 조금 넘어가면 이게 실제로 전세를 재계약하는 기간들이 다가오면 소송건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나올 겁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그런데 헬리오시티나 아니면 고덕 이제 하락한다 그리고 폭락한다라고 얘기가 한참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하락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내가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전세로 가서 한 바퀴 더 살다가 가격이 조금 더 조정되고 나면 그때로 매매로 돌아서는 게 맞습니까? 거의 한 80%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헬리오시티를 보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네. 거기에 예. 있었어요, 집이. 아, 네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다시 네네. 25평을 또 구입을 해서 네.
투자를 할까 하고. 원래 투자 해도 목적으로 가지고 괜찮을까? 계셨던 건가요? 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고점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하려고요. 지금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왜냐면 헬리오시티를 원래 보유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고점이라고 해서 들어가시기 좀 힘든 상태고요, 심리가. 이전에 보유를 하셨다면 더 힘드시겠죠. 왜냐면 이전 가격을 아시니까요. 네. 그런데 저는 좀 헬리오시티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지금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좀 치우쳐져요. 근데 제 의견은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요. 이분이 원래 헬리오시티를 가지고 계시다가 매도를 하시고 전세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전세로 들어가신 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찔한 얘기죠. 굉장히 아찔한 얘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판서로 좀 설명드릴게요. 전세로 갈까 아니면 매매로 갈까 고민하셨던 대부분의 이 질문들이 지금 현재 나는 그래도 전세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이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청약 대기자였습니다. 청약 대기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부동산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도 더 오를 수는 없겠지. 이제는 좀 빠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하락론을 믿었던 분들이죠. 방금 아까 방송에서 보셨던 분들과 똑같은 입장이실 겁니다. 일단 청약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청약을 노리시고 현재 전세로 돌아섰던 분들한테 제가 항상 들었던 말씀이, 물론 이 청약이 돼서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청약으로 돌아섰고 그리고 매매를 어떻게 보면 뒤로 미룬다라는 것 자체가 모험이고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도박에 가깝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뭐 청약을 노린다라고 했을 때 지금 1순위권 청약통장, 그러니까 1순위권 청약통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1300만 개 이상입니다. 1300만 개 이상. 그러면 현재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이 생각이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나 아니면 최근에 나온 뭐 공급방안 대책, 84 공급방안 대책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나 공급방안 대책으로 공급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청약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맞는 얘기죠. 물론 맞는 얘기. 그런데 우리가 안 됐을 때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됐을 때. 그러니까 1순위권 청약통장이 1300만 개인데 무슨 수로 내가 거기서 당첨이 돼서 들어갑니까? 무슨 수로? 그러면 내가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이 청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이 오히려 더 상승으로 간다면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평생 전세 살아야 되는 거죠. 평생 전세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렇게 불안한 시장이고 그리고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는 시장이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청약 으로 가는 것보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보다 오히려 매매하는 게 더 안정권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전세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부동산이 상승했던 이 원인이요, 매도 물량이 없고, 그러니까 돈이 워낙 많이 풀려 있는 이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매도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라면 부동산이 오르고 떨어질지는 몰라요. 그리고 경기가 좋아질지 안 떨어질지도 모르고, 코로나가 뭐 끝나면 언제 끝날지도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확실한 거 하나. 화폐 가치는 눈에 띌 정도로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띌 정도로. 우리가 M2 통화량이라고 있습니다. M2 통화량. 그러니까 이 M2 통화량이 부동산에 가장 관련 있는 통화량이거든요. 2년 안에 시장으로 스탠바이 걸리는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2008년도에 800조였고요. 800조. 이 유동성을 말씀드린 지가 한 2018년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때 당시가 2800조였습니다. 2800조.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도에 3000조가 넘었습니다. 3000조가.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이 거의 눈에 띌 정도로 휴지화가 되고 있고, 통화량이 늘어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말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눈에 띌 정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화폐 가치의 하락이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속도보다 화폐 가치 하락하는 속도가 더 극심하게 빠르다면,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대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부동산이 이렇게 불안한 시장은 맞지만, 지금 현재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전세를 가시는 것보다 매매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정권일 수도 있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누누이. 그리고 아까 그 방송 보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요, 헬리오시티에서 전세가가 만약 올라버리면 본인이 혼자라면 이 지역을 하향 조정해서 거주지를 이동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가장 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자녀가 있는 입장에서는 이 교육을 시작해버렸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빼도 박도. 어떡합니까? 교육을 시작해버렸는데 거주지를 이동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세로
가는 것보다는 매매로 가는 게 유리했고, 정책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수혜를 입는 분들도 계시고, 수혜를 입는 분들이 계시면 당연히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단점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단점밖에는. 지금 보십시오. 임대인도 힘들고요, 그리고 임차인도 힘들고요, 무주택자도 힘들고요, 그리고 유주택자들도 힘든 겁니다. 과연 지금 현재 나온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위한 규제 정책이 맞는가라는 것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과연 임차인이 지금 현재 뭐 2년 플러스 2년 도합 4년이죠. 계약갱신 청구를 발의한다라고 해도 이게 4년인데, 이 4년이 지난 후에는 과연 웃을 수가 있을지, 현재 내가 거주하는 이 4년 동안에도,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도 어떻게 보면 거의 시한부나 마찬가지인데, 이 4년이 끝나면 나는 또 더 많은 자금을 구해서 이 거주지를 이동해야 되는데, 과연 거주하는 동안에도 편하게 거주를 할 수가 있을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다시 매매로 돌아설까, 아니면 나는 청약으로 계속 밀어붙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은, 각자가 살아나갈 수 있는 이 전략을 꼼꼼하게 확실하게 전략을 짜서 나가는 게 맞고, 정신 차리고 나에게 유리한 정책이 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전략해서 나가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